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2 전세계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차트 4주째 1위 소식과 이 드라마에 여전히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4주 연속 주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22일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을 조사해 발표하는 전세계 비영어권 TV쇼 주간 차트 부분에서 1320만 뷰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고 시청 시간은 9480만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6일 7화가 공개된 오징어 게임 2는 해당 주간 차트에서 4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흥행에 힘입어 시즌1 또한 500만 뷰와 4150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주간 차트 5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주간 차트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4가 490만 뷰, 2310만 시청 시간으로 6위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내란식의 내란 사태 때문에 이슈에서 많이 묻혔습니다. 어쨌든 4주 연속 전세계 통합 1위를 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날짜 플레이스페토를 보면 짝퉁 K드라마 엑소키티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 4위에 오르고 있는 사카모토 데이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두 작품을 보면 넷플릭스의 정책이 한눈에 보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플레이스페토럴 순위의 거의 절반은 K드라마가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시청시간으로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K드라마를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 시청하기 때문에 순위를 점령했습니다. 이 순위 방식을 바꾸며 엉뚱하게 정말 재미와 상관없는 미드나 일본 애니가 순위에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순위 집계 방식은 철저하게 K드라마가 순위 상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엉터리 순위 집계 방식인 것입니다. 드라마 영화의 총 시청시간을 실행시간으로 나눈다. 결국은 유튜브의 쇼츠 영상으로 드라마 영화를 만들면 무조건 넷플릭스 1위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더 다른 예로 BTS나 블랙핑크가 3분짜리 뮤직 드라마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리면 무조건 오징어 게임 시청시간을 누르고 역대 1위에 오릅니다. 지금 1위에 오른 짝퉁 K드라마 엑소키티는 각 회당 실행시간이 30분 내외입니다. 지금 4위에 올라있는 일본 애니 사카모토 데이즈는 25분입니다. 반면에 K드라마는 대부분 1화 실행시간이 60분을 넘습니다. 결국 회차가 길고 실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나누기 싸움에서 엄청나게 K드라마가 불리합니다.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계 비영어 역대 순위에서 K드라마가 시청시간으로 6개의 드라마가 올라있어야 정상이지만 지금은 오징어 게임 1, 2 두 작품만이 탑10 순위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겐 오징어 게임과 K드라마 자체가 엄청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세계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컨텐츠이지만 자신들이 몇십 년을 쌓아올린 미드의 자리를 잠식하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또 넷플릭스 1위 순위에 드는 미국 드라마들의 IMDb 평점을 보면 대부분이 6점대의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엑소키티 또한 평점 6.5점으로 시청자에게 재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들도 계속 이 넷플릭스 기준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과거 16화 틀이 깨지고 회차가 계속 줄면서 K드라마 완성도가 점점 떨어지며 미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미있고 인기 있는 드라마의 포맷을 넷플릭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 기준의 K드라마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K드라마가 질이 예전 같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제2기 집권을 하면서 다시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들고 나왔고 미국 의회를 습격한 폭토들을 사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무조건 세계 1강이어야 하고 그 1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깨고 미국 의지에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파시스트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반하는 나라는 모두 적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폭동을 주도했던 세력들 또한 미국 유학파 극우 파시스트의 영향과 일본 극우 전체주의 세력의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 세력은 가상의 적을 만들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모두 북한, 중국 빨갱이라고 외치며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8, 90년대는 그 당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소리가 컸지만
지금은 세계 질서를 폭력과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미국 글로벌 기업 또한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넷플릭스를 키운 1등 공신 K-드라마를 철저하게 홀대하고 있습니다. 또 K-드라마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글로벌 OTT로 미국의 글로벌 OTT라는 우리에 갇혀서 우리의 컨텐츠가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컨텐츠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악플을 달고 평점태를 했던 세력이 바로 우리나라 구구 일베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K 컨텐츠를 이렇게 지금까지 미워하고 좌파 컨텐츠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미워했는지 이번 내란숙의 지지자들의 폭동을 보고 확연해졌습니다. 내란숙이야 그를 지지하는 구구 일베 세력은 일본과 미국에 서려는 우리 컨텐츠가 못마땅합니다. 왜 자신들이 왕으로 모시는 일본과 미국을 감히 앞서려고 하는 것이 그들은 그동안 무리한 행동이라고 봐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시대 아메리칸 퍼스트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미국을 넘어서려는 우리 콘텐츠는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그 아까운 내란숙의 정부기관에 잃어버린 우리 글로벌 OTT 추진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콘텐츠들이 미국 OTT들에 갇혀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여전히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엑소키티가 1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모두들 원몰 게임을 외쳐보세요. 또는 한 판 더요. 제발 알리를 다시 데려오세요. 부탁해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어로 정말 죽여줬어요. 나는 타노스를 좋아한다. 편히 쉬세요. 정배. 최고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는 프론트맨의 이야기에 대한 시즌을 만들어 그가 어떻게 게임에 승리했는지, 어떤 종류의 도움과 게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지금의 그가 되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재는 내 아이돌이다. 시즌3에는 제이크가 등장합니다. 현재 시즌2를 시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 최고의 시리즈. 시즌2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모두를 구하고 싶어. 이것이 전작을 능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쇼는 올해 여러 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봤는데 정말 좋았지만 열린 결말이 있어서 제 질문은 플레이어 222나 007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입니다. 걸작 이쇼는 정말 전설이에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그 느낌을 좋아했다. 시즌3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좋아했다. 첫 번째 시즌보다 이번 시즌에서는 캐릭터가 존중, 팀워크,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 범위, 동정심,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측면에서 시험을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로 이 모든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전략 외에도. 우와, 정말 좋은 시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시즌에 걸작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시즌은 예술작품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제 오징어 게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댓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댓글이 시즌1이 자신을 위한 생존 싸움이었다면 시즌2는 모두를 위한 생존 싸움이다란 댓글 반응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신들만을 위한 싸움을 하면서 구구 파시스트들의 세계로 변하고 있고,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또한 자신만을 위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저 미국의 트럼프를 추앙하는 세력과 일본을 추앙하는 세력이 합심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매국 집단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 잔존 세력과 새롭게 성조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신구구 친미 파시스트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한류가 삽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